자, 오늘 이제 2단원, 대단원, 2단원, 방정식과 부등식의 가장 마지막 단원 연립2차 부등식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연립2차 부등식이니까 당연히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연립이라는 건 부등식이 몇 개 나올 것이다? 2개 나올 것이다. 근데 2개 뭐 하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데 항상 부등식에서 겹치는 부분을 볼 때는 뭐를 그려서? 수직선을 그려서 그래프를 그리기도 그렇고요. 수직선을 그려서 겹치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겁을 좀 많이 드렸지만 220쪽, 221쪽, 222쪽 이 세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연립 2차 부등식은 어렵지가 않아요. 왜 선생님이 이렇게 겁을 주는지 거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224쪽인가요? 224쪽부터 나오는 거기부터가 조금 내용이 복잡하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립 2차 부등식은 개념이라고 할 만한 게 없으니까 바로 제가 문제를 풀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지난번에 결석하셔가지고 2차 부등식 잘 못 들었던 분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20번에 보시면 오늘 여기는 책 보지 말고 실품만 볼까요? 책 굳이 볼 필요는 없고요. 실품 봐주세요. 1번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2차 부등식 두 개가 나와 있어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5는 0보다 크다. 6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5는 0보다 뭐하다? 크다. 두 개의 부등식을 풀어드릴 건데요. 먼저 부등식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 방정식하고 함수가 쌍둥이였는데 얘네들이 헤어진 쌍둥이가 한 명이 더 있으니 그 쌍둥이 이름이 뭐다? 부등식이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푸냐? 2차 방정식처럼 풀고 2차 함수처럼 푸는 거예요. 자, 이걸 풀고 싶다. 그럼 2차 뭐를 그릴 거예요? 함수를 그릴 거예요. 근데 2차 함수를 그릴 때 꼭지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무슨 축하고 만나는 점? x축하고 만나는 점. 즉 방정식으로 말하면 두 근을 구할 거예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x-5 곱하기 x 플러스 7은 0보다 뭐하다? 크다. 그 다음에 이걸 그래프를 그린다고요. 어디로 볼록하면서? 아래로 볼록하면서 누구하고 누구를 지나가는? 마이너스 7하고 5를 지나가는 거야. 이 그래프에서 0보다 뭐 한 부분에 체크하세요? 큰 부분이요. 그럼 0보다 크다라는 건 x축보다 어디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에 체크하라는 거지? 그럼 첫 번째로 마이너스 7보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마이너스 7보다 뭐 해진다? 작아진다. 또는 5보다 어느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이요. 5보다 오른쪽이라는 건 5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방정식처럼? 2차 방정식처럼 무슨 분해를 한번 해보자? 인수분해를 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3하고 2라고 하신 다음에 5하고 1로 하고 맞고 하면 되겠네요. 3x-5 곱하기 2x 플러스 1이 0보다 뭐하다? 크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볼록하면서? 아래로 볼록하면서 누구하고 누구 지나가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3분의 5를 지나가야 돼. 0보다 뭐 한 부분 체크하니까? 큰 부분 체크하니까 여기 하나 두 개 되겠네요. 그럼 답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왼쪽으로 간다. 또는 3분의 5보다 어느 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연립할 거니까 반드시 무슨 선을 그려라? 수직선을 그려라. 첫 번째 거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7보다 뭐하다? 작다. 그 다음 누구보다는 크다? 5보다는 크다. 두 번째 그래프 보시니까요. 누구보다 작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또는 누구보다 크다? 3분의 5보다 크다. 그럼 두 개의 부등식에 겹치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가 체크가 되겠죠? 그럼 답은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7보다 작다 또는 뭐보다 크다? 5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2번 문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2번에 보니까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3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는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써있어요. 자, 얘도 한번 풀어볼게요. 무슨 분해 한번 해보니까요. 인수분해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요? 어떻게 돼요? 4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역시 어디로 볼록하면서? 아래로 볼록하면서 누구하고 누구 지나가야 돼? 마이너스 4분의 3이랑 1. 0보다 뭐 한 부분 찾는 거니까 작은 부분 찾는 거니까 x축보다 어디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 사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하고 1 사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단 작거나 같다. 여기에 등호 있으니까 여기도 등호를 붙여줘야 된다. 두 번째 거 인수분해 한번 더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1, 1, 2, 마 맞습니까? 그래야 마이너스 6하고 플러스 1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3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보다 뭐하다? 크다. 어디로 볼록하면서? 아래로 볼록하면서 누구하고 누구 지나가는 거? 0보다 큰 부분을 색칠하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맞아요? 그럼 답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네 둘을 뭐 해줘야 되는데? 연립해줘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뭘 그리자고요? 수직선이요. 첫 번째 거 그려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보단 크거나 같고 1보단 작거나 같다. 두 번째 그래프 그려드리면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작다 또는 누구보다 크다? 2보다는 크다. 두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어디예요? 여기 보여요? 그럼 답은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어려운가요? 별로 안 어렵죠. 귀찮죠. 한 문제를 몇 번 풀어야 되니까? 2번 풀어야 되니까. 3번도 가볼게요. 3번을 보니까 그 연립부등식은 연립부등식인데 방금 전에 풀었던 1번하고 2번처럼 세로로 써있는 게 아니고 가로로 써있어요. 2x 플러스 5보다는 x제곱이 크고 7x 플러스 8보다는 작다. 그럼 앞에서 우리 연립 1차 방식 배울 때도 했던 것 같아. 이렇게 가로로 쭉 써있을 때는 어떻게 푼다 그랬냐면 첫 번째 거랑 몇 번째 거? 이렇게 해서 한 번 풀어주고 두 번째 거랑 몇 번째 거? 이렇게 해서 두 개 풀어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먼저 풀어주시면 2x 플러스 5 이하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0보다 뭐해진다? 커진다. 2번은요. 7x 플러스 8을 왼쪽으로 넘기니까 뭐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은 0보다 뭐하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무슨 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니까 쉽게 풀 수 있는데 1번은 얼핏 봐도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럼 별 수 없어요. 2차 부등식은 2차 방정식하고 똑같은 걸 했으니까 무슨 공식을 써서? 근의 공식을 써서 먼저 근을 구해볼게. 짝수니까 짝수 공식 1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뿌마루트 반띵의 제곱 마이너스 AC 맞나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디로 볼록하면서? 아래로 볼록하면서 아래로 볼록 누구하고 누구 지나가는 거예요? 1 빼기 루트 6하고 1 플러스 루트 6을 지나가는 거야. 그 중에서 0보다 뭐 한 거 찾는 거니까? 큰 부분 찾는 거니까 0보다 뭐 한 거야? 고개 끄덕이는 거 말고 대답을 못 하겠죠. 0보다 큰 거 찾는 거니까 이렇게 해요. 리액션 안 해도 되니까 대답만 해줘요. 그럼 답을 어떻게 쓰면 되는가? 첫 번째 부등식은요. x는 1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다 또는 x는 1 플러스 루트 6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두 번째 거 인수분해 암산으로 되시죠? 시작!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8은 0보다 뭐하다? 작다. 어디로 볼록하면서? 아래로 볼록하면서 누구하고 누구 지나가니까? 마이너스 8. 근데 0보다 뭐 한 부분 찾는 거예요? 작은 부분. 0보다 작다라는 건 x축보다 어디에 색칠해라? 아래쪽에다가 색칠해라. 이렇게 해요. 그럼 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8보다는 뭐하다? 작다. 그럼 이 끝이 아니고 얘네들을 가지고 수직선을 그려서 뭐 해줘야 돼? 연립해줘야지. 루트 6이 대충 2점 얼마야? 1에서 2점 얼마를 빼니까 마이너스 1점 얼마 정도 되겠지? 마이너스 1점 얼마? 얘보다 뭐하다? 작다. 또 얘는요. 1에다가 2점 얼마 더하니까 대충 몇 점 얼마 정도 되는 거야? 3점 얼마 정도 되는 3점 얼마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 그림은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이구 색칠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8까지. 그럼 두 개의 부등식이 겹치는 부분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럼 답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1 플러스 노트용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마지막 4번 한번 가볼게요. 사실 이거 20번 네 문제 풀고 나면 뒤에 문제 안 풀어도 괜찮아. 오랜만에 절대값 나왔어요. x-1의 절대값은 3보다 작고요.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는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대요. 누구를 해볼까? 눈 마주치신 분. 지우야 1번 부등식 바로 풀어봐. x-1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 풀어봐. 기억 안 나? 임지원 네. 뭐예요? x가 1보다 작을 때 하고 아니에요. 이은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랑 정답이 3이랑 아 시작 수정 없죠. 거기까지 와봐요. 자 이거는요 절대값 문제가 나온 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절대값의 뜻으로 푸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절대값을 구간 나눠서 푸는 거. 지원이가 말한 게 구간 나누는 거거든. 구간은 언제 나눈다고 했냐면 절대값 바깥쪽에도 x가 나오거나 또는 절대값이 몇 개 이상 나올 때 그럴 때는 지원이가 말한 거예요.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 근데 이거는 절대값 바깥쪽에 x가 아니라 숫자 3밖에 없잖아. 이건 절대값의 뜻으로 가는 거야. 절대값 뜻이 뭐였어?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원점에서 어디까지 거리를 재봤더니 x 빼기 1까지 줄 잡아가지고 거리를 재본 거야. 그 거리가 뭐보단 작아야 되는데 그럼 거리가 3보다 작으려면 오른쪽으로는 3보다 조금 가야 되고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3보다 조금 가야 되잖아. 그럼 얘가 뭐라고 써야 되는 거냐? 누구는 x-1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된다. 됐어요? 그런 다음에 양변에 뭘 더해주니까 1을 더해주니까 답이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두 번째 2차 부등식 풀 건데요. 양변에 뭐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분의 3을 이항할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풀리냐면요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하니까 2, 1, 3, 1 마프가 되겠죠? 그럼 뭐가 인수분해가 돼요? 2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되겠지? 어디로 볼록하면서? 아래로 볼록하면서 누구하고 누구 지나가는?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3 지나가는 그래프야. 거기서 0보다 뭐 한 부분 체크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x쪽보다 위에 있는 부분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되겠죠? 그럼 답은 뭐라고 쓰시면 돼요? 같다 또는 됐나요? 그럼 얘네 둘이 연립하려면 무슨 선을 그려주니까? 첫 번째 거 그려주면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고요 4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요 마이너스 1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또는 2분의 3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요. 겹치는 부분 체크하니까 이렇게 두 개 있네요. 답 읽어주세요. 시작.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됐나요? 이게 2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 풀어준 겁니다. 이 네 문제 안에 지난 시간 수업 복습하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2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21번부터가 연립 2차 부등식 푸는 걸 넘어서 약간의 응용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21번에 보니까 문제가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자 연립 부등식을 줄게. 위에는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요. 아래 거 보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괄호 열고 a 플러스 2x 더하기 2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a를 모르는 상태에서 뭘 줬냐면요 해를 줬어요. 요렇게요. 근데 a를 쳐다보세요 라고 써있는데 이 문제는 너무 허접한 문제야. 잘 봐 얘들아. 연립부등식의 해라는 건
이거 풀어주고 이거 풀어가지고 수직선 그린 다음에 겹치는 부분 찾았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 이 해는 위에서 나왔을 것 같아? 아래에서 나왔을 것 같아? 왜요? 부등호 밑에 등호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해는요? 위에서 나왔을까요? 아래에서 나왔을까요? 아래에서 나왔겠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약간 허접한 문제다. 그냥 부등호 밑에 있는 모양만 보고도 아 이거는 여기서 온 거고 이거는 여기서 온 거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 새끼가 뭐라고 하는 거지? 라고 쳐다보고 있지만 괜찮아요. 귀 있는 자만 들으세요. 제대로 풀어볼게요. 꼼수로 풀면 풀 수 있다. 꼼수로. 근데 꼼수는 알아듣는 사람에게 꼼수고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개소리가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위에 거부터 풀어볼게요. 정석대로 푸는 법. 위에 거 풀어주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0보다 뭐하다? 작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뭐 그리라고요?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라고요. 누구하고 누구 지나가면서? 마이너스 1하고 4. 0보다 뭐 한 부분 찾는 거니까? 그럼 위에 거 부등식의 답은 뭐보다는 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런 거 나왔다고 쫄면 안 돼요. 이 정도 보고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돼요. 곱하면 플러스 2a가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누구냐면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a예요. 이걸 보고 이 정도는 무슨 분해가 돼야 된다? 인수분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자신 없는데요.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이게 0보다 뭐 하다는 거야? 여기서 질문. 이걸 그리려면요. 아래로 볼록하면서 누구하고 누굴 지나가야 되는데? 2하고 그럼 A가 커요? 2가 커요? 그걸 모르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 누가 더 클 때는 A가 클 때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두 번째, 누가 더 클 때는 2가 더 클 때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답이 몇 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뭐가 답인지 모르는 거야.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체크하니까 답이 뭐가 나와야 돼? 2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가 답이라면 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 A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그럼 얘랑 얘를 연립하거나 얘랑 얘를 연립했을 때 답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얘하고 누구를 연립해야 답이 이렇게 나올까를 봤더니 아 2보다 뭐 해야 되니까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째 거겠다? 두 번째 거겠다. 그럼 얘하고 얘를 연립한 게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틀려요? 그럼 수직선 그려볼게요. 누구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3보다는 작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A부터 2까지인데 확실한 건 2는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럼 A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렇게 가야겠네.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겹치는 걸 찾았을 때 요게 답이 되겠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이해됐어요? 따라서 누가요? A가요? 누구보다는요?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왼쪽에 있어야겠죠. 누가요? A가 누구보다는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방금 말로 하는 걸 식으로 바꿔보세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다. 식으로 어떻게 쓰면 돼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부등식이 어려운 이유가 이거랬지. 여기까지 찾는 건 비교적 쉬웠어. 근데 그 밑에 등호가 붙냐 안 붙냐가 중요하댔어. 여기에 등호가 붙는다는 건 누구하고 누가? A하고 마이너스 1이 뭐 해질 수도 있다. 같아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A가 요렇게 된다고 쳐봐요. 그럼 요렇게 돼도 이 답이랑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럼 얘네들은 뭐 해줘도 괜찮아? 같아져도 괜찮아. 문제가 뭐 찾으랬냐면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써 있어요. 그럼 범위 뭐라고 쓰면 돼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두 개의 부등식을 풀어주면 첫 번째 부등식은 미지수가 없으니까 바로 답이 나오는데 두 번째 부등식은 A라는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분해까지 할 수 있는데 인수분해까지 할 수 있는 답이 몇 개로 갈려진다? 두 개로 갈려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두 개로 갈려진 상태에서 이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랑 연립을 해야겠구나. 그럼 얘네들을 연립해서 수직선을 그리시고 답이 이렇게 나오려면 아 A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답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데 밑에 등호가 붙어도 되겠구나. 여기까지 찾는 겁니다. 22번 문제는 그냥 쉬운 문제입니다. 매우 쉬운 문제. 굳이 넘기지 마요. 내가 문제 쓸 테니까. 22번을 보면요. 2차 방정식 3x제곱 더하기 4kx 더하기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은 무슨 근을 가진대요? 허근이요.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는 0은 무슨 근을 가진대요?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k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럼 이 문제 얼핏 보면요. 2차 방정식 실근, 2차 방정식 허근이니까 무슨 문제예요? 방정식 문제처럼 보여요. 근데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 허근을 가진다 이건 뭘로 결정하는 거야? 판별식으로 결정하는 거 맞죠? 그럼 얘가 허근을 가진다는 건 이놈의 무슨 식은? 판별식은 0보다 뭐 해야 될까요? 맞아요. 반등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이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진다는 건? 실근을 가진다는 건 이거의 무슨 식은? 판별식은 0보다 뭐 해야 될까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이거는 바로 인수분해 암산으로 되나요? 무슨 공식이니까? 합차 공식이니까 2k 더하기 3, 2k 빼기 3. 아래로 볼록하면서 고마워 준우야. 마이너스 2분의 3k 플러스 2분의 3k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답은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3k보다는 크고 잠깐만요. 첫 주제가 들리면 가끔 이래요. 이렇게 맞니 틀리니? 맞아요. 두 번째 것도 암산으로 인수분해 되니 뭐로 묶어내면 k로 묶어내면 0 또는 4가 되니까 역시 어디로 볼록하면서 아래로 볼록하면서 0 또는 4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색칠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가 되겠네요. 답은 어떻게 써야 돼요? k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됐나요? 그 다음 무슨 성 들여서 수직선 들여서 연립해 주시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2분의 3보다는 뭐하다? 작다. 그 다음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0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4보다는 크거나 같다. 겹치는 부분 체크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읽어보세요. 시작.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됐니? 자, 23번에 이거 중학교 2학년 2학기 거랑 조금 짬뽕돼 있는 건데 삼각형을 뚝 던져주고요. 이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해보세요 라고 써있어요. 자, 세 변의 길이가 x-1, x 플러스 1 여기 봐. x-1, x 플러스 1 줬어요. 세 변의 길이를. 이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됐으면 좋겠대요. 무슨 삼각형이야? 둔각 삼각형. 그럼 하나씩 가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얘네들이 지금 세 변의 길이에요. 세 변의 뭐라고? 길이. 그럼 길이는 당연히 0보다 커야죠. 그럼 첫 번째 거 x 빼기 1이 0보다 크려면 x는 뭐보다 커야 돼요? 두 번째 거 x가 0보다 크려면 x는 0보다 크다. 세 번째 거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려면 x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0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세 개 다 연립하니까 답은 뭐라고 쓰면 돼요? 됐나요? 왜냐면 삼각형의 뭐의 길이는? 변의 길이는 0보다 뭐 해야 되니까? 커야 되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거 떠올리셔야 돼요. 중학교 몇 학년 몇 학기 거야? 1학년 2학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삼각형의 한 변이 아무리 길어도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돼요. 한 변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은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와서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얘네 보니까 딱 봐도 누가 제일 길어요? 얘가 아무리 길어도요. 나머지 두 변의 합 2x-1보다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돼요. 이게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에요. 나무 토막 3개 준다고 항상 삼각형 만드는 거 아니거든. 그럼 여기서 x 넘어오고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x가 뭐보다는 커야 된다? 2보다는 커야 된다.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슨 정리 쓰는 거?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거예요. 무슨 정리요? 피타고라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랑 같아지면 그거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보다 작아지면 그게 바로 무슨 삼각형이에요? 둔각삼각형이에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보다 커지면 내각. 그건 c가 예각이라는 뜻이에요. 예각이니까 예각삼각형이 선생님. 그건 아니지. 왜냐면 직각삼각형에도 예각이 있어 없어? 둔각삼각형에도 예각이 있어 없어? 삼각형의 한 각이 직각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직각. 삼각형의 한 각이 둔각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삼각형의 한 각이 예각이면 예각이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건 아니지. 예각 삼각형이 되려면 세 각이 모두 무슨 각이 돼야 돼? 예각이 돼야 되는 거지. 오랜만에 나오니까 기억해주자. 둔각 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c제곱, 가장 긴 거의 제곱은 짧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는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그럼 여기서 x제곱 넘어오면 x제곱 되고요. 플러스 2x 넘어오면 마이너스 2x가 돼서 1 넘으면 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인수분해하면 누구하고 누구 지나가면서 0하고 2 지나가면서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답을 뭐라고 써야 돼요? 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이 박스 친 거 3개를 다 보내주시면 연립해주시면 답이 나온다. 맞아요? 답이 그럼 얼마가 나와? 답이 없네? 내가 2항을 잘못했어요? 어디서요? 마이너스 4에서 3번에서. 어디 3번. 3번에서 x제곱, x, 2x, x제곱이고 미안 마이너스 4에 미안. 그럼 얘네들을 다 뭐 해주니까? 연립해주니까 첫 번째 거 누구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야 된다. 두 번째 거 누구보다 커야 된다? 2보다 커야 된다. 세 번째 거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0보다 큰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답은 뭐예요? 2보다 큰 근데 애들은 한번 답을 요걸 써요. 첫 번째랑 두 번째 거 무시야. 오케이? 직각, 예각, 둔각 나오면 당연히 무슨 정리 쓰는 건데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건데 요것도 꼭 기억해주자. 이제 여러분은 책을 덮으세요. 지금부터 7, 8에만 집중하시고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외워야 되는 거라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필기 따위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새기세요. 이 두 가지인데요. 근데 2차 부등식을 제가 처음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은 다 뭐다? 쌍둥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애들이 얘쯤 설명하면은 함수랑 부등식이 쌍둥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대. 왜냐면 2차 부등식 풀려면 자꾸 뭐를 그려야 되니까. 함수를 그려야 되니까. 근데 부등식하고 방정식이 쌍둥이라는 건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왜냐면 방금 부등식 문제 풀 때 판별식 안 쓰잖아요. 부등식 문제 풀 때 근거리 수반이 안 쓰잖아요. 애들이 조금 이런다는 거야. 그런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할 게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실근의 부호 문제랑 실근의 위치 문제는요. 제가 문제를 써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뭐를 딱 던져줘요? 2차 방정식 하나 줘요. x제곱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k 플러스 1x 더하기 블라블라면요. 그래놓고 문제가 뭐예요?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하는 누구의 범위를 구해봐라. 그럼 이걸 보고 지금 여러분은 우리가 부등식을 배우다 했으니까 부등식 문제인가 보다 하겠지만 시험지에서 저 문제를 마주치면 방정식 문제처럼 보일까? 함수 문제처럼 보일까? 부등식 문제처럼 보일까? 이 문제를 딱 보면 무슨 문제 같아요? 당연히 방정식. 이걸 보고 부등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문제 풀 때 가장 당황하는 게 그런 거잖아.
금요일날 시험만 보면 점수가 개타락 나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문제인지 안 써있으니까. RPM 같은 거 풀 땐 위에 써있잖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 써있잖아요. 판별식. 근데 여러분 시험만 보면 그런 거 안 써있으니까 당황하고 뭐지 하다 끝나는 거잖아.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요. 그냥 보면은 순수하게 보면 무슨 문제예요? 방정식 문제예요. 무슨 문제? 근데 정답은요. 연립부등식 문제예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마침 연립부등식 배우다가 이걸 설명을 들으니까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막상 시험지에서 이 문제를 맞추시면 이게 무슨 말이지? 막 그래 공식 쓰고 난리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외우라고. 실근의 부호 문제랑 실근의 위치 문제는 뭐 하라고? 외우라는 거야. 지금 오늘 이후로 뭐 해라? 외워서 푸는 거다. 외워서 푸는 거. 먼저 이 문제는 부호 문제 같아요? 위치 문제 같아요? 부호 문제 같죠? 실근의 부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부등식을 몇 개를 세우냐? 3개를 세워요.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연립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부등식 몇 개를 만들고 3개를 만들고 하나 풀고 또 하나 풀고 또 하나 풀어서 연립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등식 3개가 뭐냐? 첫 번째, 부호가 뭐지 얘들아? 양수, 음수의 뜻이 뭐야? 양수, 음수. 정말 중요한 말. 누굴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그 다음 0, 그렇죠. 크다 작다라고 안 하고 얘들이 슬슬 이제 물들기 시작했어. 0보다 큰 걸 양수, 0보다 작은 걸 음수 그렇게 말해도 100점이에요. 근데 저한테 배웠다면 방금 준우처럼 말해야 돼요. 0보다 오른쪽은 양수, 목을 갖다 보고 0보다 오른쪽은 양수, 왼쪽은 음수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즉 오른쪽 왼쪽이라는 건 당연히 무슨 선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수직선. 그 말은 양수, 음수라는 말 속에는 뭐가 숨어 있냐? 실수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이 숨어 있다고? 실수. 여기에 지금 어디에도 실수라는 말이 없지만 두 근이 모두 뭐라는 말을 보자마자 양수라는 말을 보자마자 이거 두 근이 모두 뭐겠구나? 실수겠구나. 그렇다면 첫 번째로 써야 되는 건 당연히 뭐냐면 판별식입니다. 무슨 식이라고요?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실수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야. 그럼 이거의 무슨 식? 판별식 반띵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0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될까? 같아야 될까? 작아야 될까? 이은소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같아야 될까? 커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돼. 선생님 둘을 주세요? 어쩌라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다시 오해하지 마. 중근이라는 건 근이 하나라는 거야? 두 개라는 거야? 두 개야? 아직도 중근 보고 근이 한 개라고 말하면 중3 과고 와야 돼.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가는 거야. 중근이라는 말도 근이 몇 개는 몇 개인데 두 개는 두 개인데 선생님 몸무게에서 0kg 빠진 거랑 0kg 더한 거 똑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두 개라고요. 두 개가 뭐 할 뿐이야? 같을 뿐이야. 그러니까 중근도 두 근이야. 서로 다른이라는 건 그냥 두 근이니까 무슨 식부터 써야 돼? 판별식 써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두 근이 양수니까 두 근을 뭐 하면? 두 근의 합 더하면 0보다 뭐 해야 될까? 커야겠죠? 양수끼리 뭐 했으니까? 더했으니까. 세 번째로 두 근의 뭐를 구하면? 곱을 구하면 뭐 나와야 될까요? 양수 나오겠죠. 이렇게 몇 개의 부등식이 나와요? 세 개의 부등식이 나와요. 첫 번째 무슨 식? 판별식. 두 번째는 두 근의 합. 세 번째는 두 근의 곱. 이 세 가지 부등식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무슨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야? 연립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은 문제인데 두 번째, 두 근이 만약에 모두 음수다. 그럼 어떻게 될까 얘들아?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판별식은 부등호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죠. 음수라는 것도 결국 뭐라는 뜻이니까? 실수라는 뜻이니까 첫 번째 거 똑같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두 근의 뭐는요? 그때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겠죠. 아까는 양수를 더했으니까 양수지만 여기는 음수끼리 더했으니까 여기 부등호만 살짝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바꿔주면 되겠죠. 세 번째 거, 두 근의 곱은 부호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겠지. 음수끼리 곱하면 0보다 커야 되니까. 그거 세 개를 또 뭐 해주면 돼요? 연립해주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무슨 경우가 있을 수 있냐? 부호가 뭐 할 때? 그치?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니 사람들이 항상 친구들끼리 싸울 때도 있고 화해할 때도 있고 손절할 때도 있고 싸움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대부분의 원인이 뭐에서 시작하는 줄 알아? 그잖아요. 지나가다 갑자기 멱살 잡는 일은 거의 없어요. 지나가다 어깨밖에 이런 건 없다는 거야. 대부분은 뭐예요? 이제 말을 좀 이렇게 좀 실수하는 거죠. 말 실수. 자, 말 실수를 줄이는 법이 바로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야. 한 번만 따라할게요. 당연한 말은 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야. 수학 시간에 하는 거. 인생에도 똑같아요. 당연한 말 하지 마. 선생님 보고 잘생겼어요. 선생님 키가 크세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당연한 말이니까.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다. 역겨운 표정을 지으시고 이렇게 못 들을 걸 들었다는 표정으로 막 그 당연한 말 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야, 이는 자연수잖아. 이런 말을 뭐 하라는 거야? 그치? 당연한 말은 수학 시간에 할 필요가 있어 없어? 1은 0보다 크다. 이런 걸 굳이 다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두 번째, 따라할까요? 모르는 말은 하지 마라. 애들 중에 대부분 여기서 싸움 나죠. 모르는데 막 지가 아는 것처럼 우기다가, 그죠?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모르면 그냥 뭐 한다고 하면 돼요?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방금 저는 무슨 문제가 나오면 실근에 두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무슨 식하고 뭐하고 뭘 가지고 두등식을 몇 개를 만들어서 세 개를 만들어서 연립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두근의 두호가 뭐 할 때는요? 생각해봐. 두호가 다르다는 건 하나는 뭐고 양수고 하나는 뭐란 뜻이야? 그럼 당연히 근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겠지. 당연하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얘네들이 중근이 될 수는 없잖아. 허근이 될 수도 없잖아. 그럼 두 근의 부호가 뭐 할 때는 굳이 판별식을 쓸 필요 있을까 없을까? 해보나마나 뭐 나올 거야? 양수 나올 거야. 판별식 써보나마나 뭐 나올 거야? 양수 나올 거야. 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당연한 말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판별식 안 써도 되는 거야. 두 번째로 두 근의 뭐는요? 양수하고 음수를 더하면 뭐 나와요? 모르죠. 뭐 이렇게 어렵게 표현해? 모르죠. 방금 한준이가 말한 것처럼 뭐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음수일 수도 있고 영일 수도 있고 모르죠. 그러니까 두 근의 합도 쓸 필요 있게 없어? 그럼 이때는 뭐만 하면 되냐? 두 근의 뭐만 따지면 돼요? 두 근의 곱이 0보다 뭐 할까? 이것만 따지면 돼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어떻게 풀어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의 합은 0보다 크다. 두 근의 곱은 0보다 크다. 연립해서 푸는 거야.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어떻게 풀어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의 합은 음수다. 두 근의 곱은 양수다. 세 개 연립해서 풀어요. 마지막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뭐만 따지면 돼요?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이거 하나만 따지면 돼요. 판별식 왜 안 따져요? 당연히 0보다 클 거니까. 두 근의 합은 왜 안 따져요? 모르니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때요? 외울 수 있겠어요? 따라할까요? 실근의 부호 문제가 나오면 판별식, 합, 곱 세 가지로 부등식을 만들고 뭐 해준다? 연립해준다. 됐나요? 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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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다. 두 번째로 옛날에는 이거를 근의 분리라고 가르쳤는데 요즘은 실근의 위치라고 많이 가르쳐요. 이 개념원리라는 책도 옛날에는 다 근의 분리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2013년부터 어떤 유명한 수학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유튜브에서 이거는 실근의 위치라고 부르는 게 맞다. 그래서 개념원리가 2015년에도 안 바꾸고 20년에도 안 바꾸고 22년 안 바꿨는데 드디어 24년에 그 선생님 말을 들어서 책에도 근의 위치라고 써 있어요. 그 훌륭한 선생님이 바로 저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2013년부터 열심히 강의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 근의 분리 문제가 근의 분리가 뭐야? 세퍼레이트.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분리라고 말하는지. 차라리 이걸 뭐라고 설명하는 게 낫겠다? 위치라고 말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거야. 왜 이게 위치인지 잘 들어봐 얘들아. 문제를 써줄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4a 빼기 3은 0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A의 범위를 찾아라.
그럼 아까 전에 내가 준우한테 뽀뽀 한 번 해주고 싶은데 1보다 크다라는 말을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 1보다 오른쪽에 있다라고 우리 받아들여야 돼. 그게 수학적인 의미야. 수학에서 크다라는 건 작다라는 건 오른쪽 왼쪽 또는 위 아래인데 여기는 지금 방정식이기 때문에 y가 없고 누구만 있잖아. 그럼 근이라는 건 또 x는 뭐 나올 거잖아. 그 두 근이 모두 1보다 뭐하다는 거. 크다라는 건 1보다 어느 쪽에 있다라는 거야?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무슨 문제야? 실근의 위치 문제야. 옛날에 이걸 근의 분리라고 불렀어요. 이유는 몰라. 옛날 교수님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으니까 그대로 썼겠지만 요즘은 뭐라고 많이 부르는 추세다? 실근의 위치라고 부르는 거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1보다 오른쪽. 위치 문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이걸 보고 어떻게 푸냐면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건 2차 함수가 무슨 축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그럼 얘네 둘이 바로 두 근이야. 얘네 둘이 두 근이 1보다 뭐 하다는 말은 크다라는 말은 1보다 어느 쪽에 있다는 뜻이야? 그럼 그림을 그려주세요. 거기에 맞는 문제에 맞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이 있는데 그 두 점이 바로 두 근인데 두 근이 1보다 오른쪽에 있다. 그럼 이 그림을 보고 또 세 가지의 부등식을 떠올려야 돼. 몇 가지 부등식? 일단 첫 번째 두 근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두 근이 실근이어야 되는 거야? 허근이어야 되는 거야? 실근. 따라서 이거에 무슨 식을 따져줘야 돼? 판별식을 따져줘야 돼. 반비례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가 0보다 역시 뭐하다? 크다 아니고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이라는 말 안 나오면 무조건 크거나 같다야.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대입이에요. 뭐라고요? 대입. 뭘 대입해요 선생님? 대입할 숫자가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잖아. 지금 이걸 2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뭐라고 쓴 거니까 함수라고 쓴 거니까 그 2차 함수 x에다가 뭐 대입하면 1 대입하면 y좌표가 나올 텐데 그 y좌표가 0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커야겠지. x축보다 어디에 있으니까? 위에 있으니까 0보다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커야 된다는 거지.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 0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됐나? 마지막 세 번째. 갑자기 태관이가 선생님 그런데요 1이 이쪽에 있어도 똑같은데요? 맞지? 1이 이쪽에 있어도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 대입하면 0보다 커지고 똑같잖아요. 그럼 1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우린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야 되니까 1이 두 근보다 넘어가면 안 되지. 가운데 벽을 쳐줘야 돼요. 그 벽이 바로 뭘까요? 축. 2차 함수의 축.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을 혹시 외우고 계신가요? 준비 시작.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아침에 가르쳐도 오후에 까먹는구만. 내가 오늘 중요하다고 외우는 거야. 분홍색으로 써주면 됩니다. x는 뭐분의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요. 이게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에요. 1보다 축이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축의 방정식이 x는 a 나오거든? a가 누구보다는? 1보다는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연립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실근의 부호 문제 나오면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두근의 합, 세 번째 두근의 곱. 이거 가지고 연립부등식을 만드는 거고 실근의 위치 문제가 나오면 일단 뭐부터 그린다? 그림부터 그린다. 그림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1번 판별식, 2번 대입, 3번 축. 세 가지를 가지고 또 부등식을 만들어서 무슨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연립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근의 부호 문제에서도 뭐라 그랬냐? 당연한 말은 하지 말고 모르는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했죠. 그 똑같은 문제가 실근의 위치에도 있습니다. 실근의 위치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여러분 교재의 가장 마지막 문제 26번인데요. 제가 문제만 써드릴게요. 제가 풀진 않고 있어. 푸는 건 니들이 풀어. 연립하는 건 26번에 보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x 더하기 2m이 0이다. 미안. m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근의 부호 문제예요? 근의 위치 문제예요? 위치 문제. 그럼 위치 문제니까 뭐부터 그려야 돼요? 그래프부터 그리자고요. 어디로 볼록한 이차함 주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 주고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이런 그림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실근의 위치 나오면 첫 번째 무슨 식? 네. 두 번째는요? 대입. 세 번째는요? 축. 축이요. 그런데 저 그림을 자세히 보자고요. 판별식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한 근은 마이너스 2보다 뭐 할 거고 클 거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2보다 뭐 할 것인가? 당연히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나오겠지.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해보나 마나 당연히 무슨 근이 나오겠어? 서로 다른 부실근이 나오겠지. 그럼 저 문제에서는 굳이 판별식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대입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겠죠. x에 뭐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보다 커져야 될까요? 작아져야 될까요? 그래프를 막 알고지 말고 내 얼굴이 그래프는 당연히 0보다 작아야겠지.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x에 마이너스 2점을 말하는 건데 이 점이 x쪽보다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그럼 아래에 있는 거 보고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안 되겠죠. x축보다 어디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으니까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보다 작아질 것이다. 마지막, 축은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면 축이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아요? 몰라요. 심지어 축이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까 했던 말, 모르는 말은 하지 말아라. 따라서 이 문제에서도 무슨 식하고 판별식하고 뭐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대입한 게 0보다 작다. 그거 하나 풀어주면 답이 바로 나와버리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이게 근의 위치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2번.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다. 이 문제를 왜 만들었냐면 개념원리가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생님들 다 이렇게 가르쳐요. 잘 그림 그려서. 근데 너네들이 문제야.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안 하고 사이에 있다 나오면 무조건 대입만 하면 되는구나. 이딴 식으로 변형해서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문제를 만든 거야. 이거는 얘하고 말이 완전 같은 말일까 완전 다른 말일까? 완전 다른 말이야.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랑 두 근이 0하고 2 사이에 있는 건 그림 자체가 완전히 뭐예요? 달라요. 그럼 저 그림은요? 판별식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써야 돼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두 근이니까요. 두 번째는요? 0 대입하고 2 대입해야죠. 0 대입하면 0보다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죠. 2 대입하면 0보다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죠.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x에 0 집어넣으면 2점 대출 2점 2 집어넣어도 2점 x축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으면 0보다 클까 작을까? 그러니까 0 대입한 것도 0보다 크고 2 대입한 것도 0보다 크다. 오케이? 세 번째 축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축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된다? 0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 부등식 4개를 연립해주면 되겠죠. 왜 내가 4개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대입하는 게 2개니까 0도 대입, 2도 대입. 그렇게 해서 연립 부등식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니? 다시 말할게. 내 직업은 학원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건 무슨 뜻? 그러니까 제발 내가 이렇게까지만 한다. 외워라. 실근의 무슨 문제? 부호 문제. 실근의 무슨 문제? 위치 문제. 실근의 부호는 딱 보여요. 양수다, 음수다, 이게 보여. 근데 실근의 위치는 잘 안 보일 수 있어. 두 근이 뭐보다 크다, 두 근이 뭐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두 근이 누구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두 근의 위치를 알려주는 말이 나오면 바로 두 근의 부호 문제, 위치 문제고 반드시 뭐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부등식을 풀어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2단원, 대단원이 끝나고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경우의 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와. 솔직히 고생은 내가 했지 뭐.